하루에 4개? 4.5채? 얼추 1년에 1000채가 넘게 생산이 될 수 있죠. 최대 생산치는 1700채. 부가세 포함해서 안 되는.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되는 이유는 투습 방수지가 유로벤트인데 차액만 내면 프로클리마로 가고 기본이 탈백이 아니라. 네. 눈길을 헤치고 공간 제작소 화성 공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평택 공장 갔을 때도 사실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도 일부는 좀 자동화 시설이 있었잖아요. 잘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넓은 큰 공장으로 확장 이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평택 할 때부터 네. 처음부터 이제 클로즈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널라이징 오픈 판넬이 있고 클로즈판이 있어요. 이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미국, 유럽에서 설비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무시하는 말 같기도 했는데 이 클로즈판 만드는 거 북미에서도 많지 않다. 그런 업체가 쉽지 않다. 일 네. 자체가. 네. 그리고 너희는 아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픈 패널을 만들면 좀 쉽다. 그거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이제 클로즈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자동 설비로 오픈 패널을 생산했던 거고. 평택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오픈 패널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직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오픈 클로즈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잠깐 다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픈 패널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외장재가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반가공 정도만 되어 있는 패널인 거고, 예, 예. 클로즈드는 완전히 내외장까지, 창문까지 다 달리고 네. 안에 설비까지 네, 들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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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보면, 지금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회의 영상들 보니까 그냥 와갖고서 이렇게 펴갖고 딱 조립하면 그냥 끝, 이런 현장들이 종종 영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클로즈드 패널 갖고 짓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쉽죠. 이렇게 오픈했던 거를 뒤집어서 뭐 그 바닥에서 뭘 놓고 네.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고, 거기서도 말하는 것도 또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것도 이건 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다. 이쪽도 OSB 박혀 있고 이쪽도 OSB 박혀 있고 단열재만 들어 있어. 이거는 또 좀 쉬운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내장 마감이 되어 있고 안에 설비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외장 마감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그런 거 되더라고요. 같네요. 그래서 그럼 평택에서는 일단은 오픈으로 네. 어느 정도 경험치를 노하우를, 쌓는 거고. 네, 예. 그렇게 쌓고 이제 한 단계 진보된 클로즈드로 그렇게 도약하시기 위해서. 네. 여기는 이제 완전 전자동 시스템으로 클로즈판이 생산되는 거죠. 현장에서 그냥 건축을 해도 되는데 굳이 공장에서 오프사이트로 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공간 제작소에서는 그 기존의 오프사이트 방식보다도 또 진보한 새로운 방식을 또 지금 여기 화성 공장에서 도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온사이트, 그리고 기존 오프사이트, 그리고 화성 공장에서 공간 제작소가 앞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저희도 예전에 공장이 없을 때 현장이 한 30, 40개? 강원도, 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도 있고. 그럼 이제 어쨌든 현장 소장을 뽑아서 그걸 보내고, 현장 소장이 거기 뭐 지역에 있는 어떤 또 협력업체들 수배해서 이렇게 공사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제 살 깎아 먹기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몇 안 돼. 항상 사고 쳐. 속된 말로 세면대 대림바스 돼 있는데 중국산 사다가 달아놓고 속이는 거야. 이게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도 속여. 걸리면 잘리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7, 8억씩 터져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해주는 비용이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적인 회사 이미지도 손상될 네,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소규모 건축물을 전국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전문가 집단인 우리도 이 사람을 관리 감독 못해서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뭐 싸구려 자재
몰래 갖다 쓰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자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본사에 또 감시팀이 있어야 되고 이 본사의 감시팀을 감시하기 위한 또 감시팀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눈에 보이잖아요. 이 일하는 게. 관리 감독.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재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하자 생기게 자꾸 만든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지니까 공장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겠다. 그래야지 관리 감독이 되고 어떤 품질의 균일성을 가질 수 있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었고 저희 말고도 공장 안에서 짓는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요. 매일 가서 뭐 눈을 지켜보고 있어도 그 목수 아저씨가 전날 뭐 부인하고 싸웠을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짜증나서 그냥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덮어놓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공장 제작을 해보니 비용은 더 들어. 품질은 맡을 수 있지만 비용은 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현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바닥판을 만들어야 되고 한 판을 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벽과 벽을 붙이려면 없어도 되는 벽이 하나 이쪽 벽에서 또 와야 돼. 이걸 들으려고 그러면. 들고서 이동하는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면 필요 없는 바닥과 그 중간 벽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더 들어요. 이게 자재비는. 그리고 여기서 한다고 해도 사람이 뭐 똑같이 이거 원형톱이라고 하나? 뭐 이 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는 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 감독은 잘 되죠. 대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그냥 막연하게 공장으로 가면 뭔가 일렬대 시스템으로 가니까 가격이 무조건 다운된다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 공정들이 어쨌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똑같은 일이 인건비는 들어갈 수 있고 막 디테일로 들어가면 배관도 뭐 2번 가야 되고 뭐 수도관도 2번 가야 되고 막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품질의 정밀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사람이 만드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평택 공장에서는 오픈 패널을 만들 수 있는 반자동화 설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자동화 설비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 공장 생산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값은 같은데.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 되게 솔직하게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동안 오해하고 계셨던 저도 사실은 오해가 좀 있었거든요. 아니 저거 전체적으로 코스트가 엄청 낮아질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은 사실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가 말씀하신 게 나가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층을 조금 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코스트 다운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셔갖고 지금 완전 자동화 설비로 가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그동안 목조주택 모듈러로 지을 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맞춤형 제작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은 하자가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그 레이어가 있어요. 내부에는 방습층을 두고 외부에는 방수층을 둬요. 바닥판도 지붕도 전부 다 이 외부에 방수층이 돌아요. 내부도 방수층이 돌고 이게 이제 기본 스펙이에요. 저희가. 근데 방수지도 방습지도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뭐 테이프 자체도 그 기능이 있는 게 있고 가변형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것들. 테이프도 있고 근데 아주 기본 그냥 그 방수층과 방습층이 있는 거는 부가세 포함해 390 400이 안 되는 390에 지금 그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생산 원가 이제 현장에서 제작한 원가를 뭐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니까 40%가 자재비고 60%가 노무비예요. 저희가 설비를 구성한 계산상은 10% 미만이에요. 이 인건비가 제조 원가가 50%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사실 이만한 시설을 갖췄으니까 뭐 홍보도 많이 할 거고 뭐 경비가 훨씬 많이 들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경비 이런 게 뭐 한 1-20% 붙는다 치고 그다음에 저희 마진 붙이고 해도 그 정도 가격에 형성돼 있고 저도 이렇게 구독자라서 이렇게 보면 뭐 어디는 뭐 ESB 합판을 쓴다 뭐 어디는 뭐 내수 합판을 쓴다 어디는 뭐 방수 합판을 쓴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본은 OSB예요. 근데 그 차액만 내면 내수합판이고 차액만 내면 뭐 ESB고 투습 방수지가 유로벤트인데 차액만 내면 프로클리마로 가고 기본이 탈백이 아니라 유로벤트고 유로벤트고 유로벤트의 그 3M 테이프는 기본이에요. 부가세 포함 39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내부 방습층이 다 있고 그게 있어야 우리도
안 나갈 수 있어. 그쵸. 하자 발생률을 그만큼 줄여야 회사에서도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온사이트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기초 비용은 아마 빠져 있는 금액일 네네.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비용이 전반적인 지금 시장 레트가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초도 근데 요즘은 이 레미콘 네. 값이 비싼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 기초 웬만큼 치면 2천만 원 넘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PC 기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산 단계에 있는데 PC 기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맨홀처럼 공장에서 이렇게 프리캐스트로 이 기초를 만들고 그거를 현장에서 타설하지 않고 이 껴 맞춰서 이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 기초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뽑는 가격으로 한 반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진이나 구조 설계는 돼 있는 거고 아마 6월 달부터 나가는 집부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PC 기초로 하려고 그래요. 기초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되게 반갑네요. 모듈러 회사들 상당수가 기초는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셔갖고 저한테 기초만 하는 업체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문의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기초가 문제가 뭐냐면 네. 저희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저희가 가서 칠 때도 있고 근데 저희가 가면 더 비싸요. 당연히 여기서 전라도 가면 그렇죠. 전라도에 있는 분보다 우리가 비싼 거야.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도 있고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가서 보면 직사각형이 아니야. 일단 1번. 그렇죠. 예, 그건 직사각형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제대로 앉히지 예, 못해서 예, 예. 그럼 막 까고 뭐 바르고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안 맞아. 이건 무조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평활도가 확보가 예.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직사각형과 이게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밑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PC 기초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코스트 다운도 있지만 이 높이와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활도와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래야 이제 여기가 정확히 맞아요. 그 위에가 이제 쉽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공간 제작소에서 준비하고 계신 PC 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듈러 주택의 대명사로 지금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계신데 공간 제작소에서 모듈러 주택을 지었을 때 사실 산간 지역에 이게 길이 너무 좁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뭐 원주민 마을에 들어갈 때 막 이 전선이나 이 전봇대가 낮아갖고 모듈러 주택 진입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공간 제작소에 의뢰하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노하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설치되는 자동화 설비 와 로봇이 들어간 거는 패널라이징용 벽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된 벽들을 여기서 이렇게 직육면체로 붙이면 그게 모듈러가 되는 거고 그 벽을 가지고 그 벽만 들고 가서 현장에서 설치하면 그게 이제 뭐 패널라이징 공법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동화 라인만 쓰고 저쪽에서 일을 안 하면 더 편해. 저기가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뭐 내장하고 막 이러는 게. 이것만 생산하고 뭐 싶은 마음도 있어. 마치 OEM 네. 회사처럼. 예. 그래서 이 벽이 생산돼서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어가는 그 차량과 똑같은 크기의 차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 문제는 해결해서 지을 수 있고 또 모듈러 한계가 어쨌든 직류명체 형태를 띄다 보니까 모양이 다채롭지가 않아요. 이 대공간도 잘 못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설계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패널라이징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패널라이징이 공법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거는 390은 아니에요. 더 비싸요. 왜냐하면 그걸 들고 가서 설치한 다음에 15일에서 한 달 마감을 해야 돼. 인원이 예, 나가서 어쨌든 뭐 짧게는 15일, 길게는 한 달까지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더 비싸. 현장 진입이 어려운 곳은 모듈러로 다 제작해서 떠갖고 가는 게 아니라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여기서 패널 제작 후에 현장에 가갖고 시공하는 네네네. 그런 공법을 네네. 사용을 하고 네네. 계십니다. 패널이 일반 패널이 아니라 네. 여기에 다 붙어갖고 네네. 뭐 설비도 들어가고 내외장 마감에 파일까지 다 붙어갖고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등 달고 목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달지 거기서 달지. 그건 아직 좀 잘 안 정했는데 한다면 목문, 몰딩, 마루, 싱크대, 위생기구 설치. 아까 말씀 중에 마치 OEM 방식처럼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제가 살짝 듣자 하니까 외부의 일반 건축사님들께서 본인들이 이제 도면 그린 것들을 OEM 생산처럼 이렇게 주문을 해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주문하면 저희가 가서 패널라이징으로 설치를 해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배 장판, 몰딩, 뭐 위생기구 설치, 전등 달기 정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납품할 예정이고, 그 가격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현장 제작되는 것보단 당연히 싸야지 뭐 구매하실 거고, 그게 굉장히 싸야지 건축사도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면서 이득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사라는 게 건축사 사무실의 건축사님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현재는 시공을 하고 계신 시공사를 선택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여기 OEM으로 현재는 건축사만 하고 있고,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이 하루 만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관리비도 적게 들 거고. 대표님께서 지금 일반 소규모 시공업체들한테도 일단은 이 공장의 문을 살짝 개방할 생각은 있고, 그게 근데 이제 그럼 또 그게 또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에 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1,700채가 꽉 차면 거기다 팔 여력이 없는 거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양평에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양평에 계신 건축사님을 만나서 인허가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상담을 하고 거기서 도면을 그렸단 말이죠. 근데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빨리 좋은 주택을 짓고자 공간제작소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데 건축사님 한번 그린 거를 이쪽에 의뢰해서 설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 건축사님이 이제 공간제작소에 연락해서 내가 도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분이 오더를 넣었으니까 또 일종의 감리처럼 잘 됐는지도 확인하실 본인도 감리를 거고. 해야죠. 그리고 현장에 나오셔갖고 거기 잘 지어지는지 보면,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뭔가 이제 관리 감독도 하는 느낌도 받고, 공간제작소의 요 기술력으로 또 안전하게 또 지어지는 주택을 그렇게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패널 라이징 그 골조하고 전기 설비 해드리는 거는 하자가 안 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뭐 마루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해도 되는 거죠. 누수 결로만 없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고, 집에 가장 중요한 누수 결로 그리고 난방, 이런 단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공간 제작소가 책임을 지고서 시공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하면 좀 더 쌀 수도 있고, 저희가 가면 이게 다 어차피 다 돈이에요. 그러면 패널라이징으로 갔을 때도 왠지 모듈러 패널라이징은 이제 1층에 딱 진입했을 때 청구가 낮을 것 같아 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청구 어느 정도까지 뽑을 수 있나요? 모듈러는 그 외측 기준으로 3,300이에요. 저희가 이제 생산되는 것들은 3m 넘게 외측 기준으로. 근데 내측으로 들어오면 2,70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해결하려고 한 게, 어쨌든 2층도 박스만 만들어요. 박스만. 그리고 지붕은 패널라이징으로 현장에서 덮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2층의 친구가 낮아지더라고. 이 지붕을 따로 만들거나 그럼 개방감이 있게 청구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운송비가 더 드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붕은 패널라이징, 그리고 이 밑에 몸체는 이제 모듈러,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층고는 3,300까지 이제 외측으로, 내측으로는 2,700. 그러면 요즘 아파트들이 뭐 2,400에서 2,600 사이 정도 높은 데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2,700이면 어느 정도 뭐 만족도 있는 높이를 만들 수 있겠네요. 대표님, 여기 공장을 보니까 지금 넓이도 넓지만 이게 청구가 장난 아니게 또 높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공장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2층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 2층이요? 전체가 내후년 정도에는 다 2층으로 슬랍을 나눌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CLT와 GLT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장비를 구매한 곳이 듀어 그룹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자동차 회사의 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거기서 또 CLT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GLT를 먼저 지금 도입될 거고, 그 GLT 도입 후에 이제 CLT 라인을 해서 궁극에는 이제 고층 건물, 그리고 뭐 호텔, 상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2층에서는 GLT와 CLT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일반 예비 건축주분들이 사실 방통위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GLT, CLT 이러면은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교차 접합 목재인데 공항 목재 중에 하나죠. 그렇게 교차 접합된 목재는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세고 내화 성능도 우수해서 실제로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40몇 층짜리 빌딩도 네. 지었다고 하고 저도 사진으로 네. 봤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지을 수 있는 네. 공항 목재가 CLT고 네, GLT 는 그거를 이제 직교 방향으로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교차돼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저희가 GLT 먼저 쓰는 거는 이제 어쨌든 도나 그 내부 공간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활용하기 위해서 바닥판이나 그래서 GLT 먼저 시작하고 보통 목조주택이 이게 스판이 크게 가기가 힘들다고 힘들죠. 하는데 그거까지도 네, 해결하시려고 네, 네, 준비 네. 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다 수입돼서 들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잘 사용을 못하니까 이 넓은 공간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목조로 집을 지어도 원하는 공간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런 공항 목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쓸 것 정도는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겠다. 그래서 공장을 네, 2층. 향후에 네. 2층으로 확장시켜갖고 추가 시설들을 하기 네. 위해서 미리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고요. 네. 몇 층, 어느 정도 규모까지도 생산이 가능하신가요? 서울대학교하고 산학협력 저희가 연구과제를 둬서 5년 동안 사실 10억이 넘는 돈이긴 한데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중고층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끝났고 지금 저희가 5층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은 확보하고 있고 아직 시험 시공은 안 했지만 시험 시공을 지금 여기 저 밖에 보면 이렇게 자갈로 된 빈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2,000평으로 4층을 지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층은 식당이고 2, 3층은 그 자재 전시장 네. 그리고 이제 4층은 이제 우리 사무실로 쓸 건데 그런 근생의 4층 빌딩을 목조로 그래서 올해 그걸 지으면 네. 많은 분들이 야 목조로 이 정도 규모가 돼? 근데 그게 CLT 안 쓰고 CLT도 안 공항 쓰고. 목재가 안 들어간 예, 예. 상태에서 아니 물론 그 GLT는 일부 들어가겠죠. 당연히 GLT는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 바닥 충격음과 내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충격음과 내화 갖고 엄청 실험 많이 하고 막 어디 영상 봤는데 막 집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어. 네, 예, 진짜로 완전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저희 막 네. 하고 엄청 했어요. 공간 제작소도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군요. 학교에 맡기긴 했지만 산학협력으로 지금 R&D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자동화 설비가 돌아가려면 설계 자체가 CAD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BIM 설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소규모 건축물 BIM 설계가 있어요? 거의 없죠. 스케치업으로만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BIM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BIM 설계로 그러면 1년에 1,700채를 하려면 그 양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스페인하고 한 건데 이 설계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어요. BIM 설계가 완성되고 그게 수량도 뽑고 배관 지나가는 자리 이런 게 미리 다 시뮬레이션 되고 그게 기계들로 전송되면 저 톱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m, 2m, 3m 자르라는 걸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가 가면 지가 그걸 자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하자 발생률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인가 뭐 그런 약자인데 어쨌든 배관, 계단 뭐 이런 것들이 다 3D로 미리 시공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제작할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미리 파악되는 방식이라 공공건축물의 뭐 일정 규모 이상은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는 법으로 안 돼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오토캐드 쓰고 어쨌든 2D로 작업하잖아요. 도면이 3D로 작업이 돼야지만 이게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개발되어 있고. 박람회 가보니까 요즘 대기업들도 소규모 주택들 시장에 이제 슬슬 뛰어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공장도 설비도 갖춰갖고 하시는 대기업 모듈러 업체들도 지금 눈에 띄던데요. 공간 제작소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GS건설에서 하는 자이가이스트에서 쓰는 장비랑 저희 장비는 같은 회사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장비 한 5분의 1 정도의 장비가 지금 거기 자이가이스트 당진 공장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패널을 생산해요. 거기는 이 클로즈판을 생산하지를 오히려 공간 제작소가 더 규모 있는 훨씬 큽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최신의 가장 큰 설비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그 오픈 패널이라서 저희 평택 공장에서 하는 방식이랑 거의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공간 제작소가 규모면이나 설비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을 놓고 봤을 때 자재비 40%고 이게 인건비가 현장 제작은 60%고 평택에서 36%, 37%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거기도 그 설비면 36%, 뭐 30%, 잘해 30%인 거예요. 이게 10%를 못 내려와. 그러니까 10% 내려오려면 많은 양이 생산돼야 되고 이게 빠르게 생산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라인이 12분 있으면 지나가. 그러니까 12분 동안 12m짜리 벽이 만들어져요. 물론 거기도 시설 투자를 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고 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죠. 그거는 그 자이가 ST의 몫이고 나는 진짜로 거기 좀 바라는 게 있어. 자이가 ST에 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업화 주택이 철골 구조만 되거든요. 공업화 주택 인증이 그 목구조로 제가 인증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기준도 없고 이런 걸 만드는데 한 2년은 걸리고 아니 그렇게 좀 있으면 좀 목조주택 공업화 인증 받아주면 우리 따라가면 되잖아. 예? 예, 그런 거는 좀 그런 건 대기업이 좀 뚫어줘야죠. 22조라던데 22조 하나 있으면 그런 거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공업화 주택 인증을 좀 받아주세요. 좀. 우리도 좀 따라가게.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로봇 공간 제작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 엄청나게 기대할 만한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언제 오픈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독일에서 이제 나머지 장비들이 선적됐고, 예, 그리고 홍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아마 40일 후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설치는 월요일부터 독일에서 사람이 와서 해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설치가 시작되고, 그러면 한 6월이면 그 대부분의 장비는 설치되고 9월까지 설치가 있는데 그 9월까지 설치되는 장비는 그냥 도와주는 장비들이에요. 서브 장비들, 목재를 운반해주는 거 자동으로 뭐 잘 옮겨주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라서 실제 가동은 6월부터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뭐 선박 뭐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오고 막 이러면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홍해에서 뭔가 그 전쟁 이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적들 뭐 이런 문제들도 종종 올라오는데 뭐 그런 거 아니면 그게 난 진짜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운송 문제나 통과 문제 없으면은 6월 정도에 오픈을 하실 예정이고, 여러분들께 아마 이 공장이 개방돼서 현장 탐방 뭐 이런 게 가능한 거는 그래도 한 여름쯤 한번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